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방송, 함께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저 지금 뭐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이요? 어떤 날이죠? 아니면 저기 네. 뭐 어떤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중요한 거 그런 거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좀 왔습니다. 그렇죠. 예, 기분 전환이 좀 다르죠? 이게 날씨 탓인가요? 네. 아니 유튜브에 네. 그렇게 평상시보다도 훨씬 적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네, 거죠. 저희가 유튜브 항상 이제 소통하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유튜브 접속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유튜브도 같이 한번 접속하셔가지고 저희하고 또 대화도 나눠보시고 궁금한 것 질문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분들한테 전화하셔갖고요. 야, 진짜 좋은 프로 한다고 의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네. 모시고 오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시장이 네. 오늘 조금 많이 아쉬웠죠, 오늘. 저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괜찮지 않았나요? 그렇죠. 시총 네. 상위 종목들이 괜찮고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또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올라서 시작해갖고 네. 62평선 정도에 부딪히면서 밀렸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오늘 뭐 전부터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아침에 장 초반에 희망을 잠깐 줬기 때문에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느낄 것 같진 않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저는 참 반가웠는데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이 네. 지금 오늘 뭐 한 2,900억 정도 코스피 네. 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근데 이 또 선물 쪽에서는 또 매도를 쳤어요. 선물 쪽에서 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네. 원달러 환율이 어제하고 오늘 좀 크게 내렸거든요. 네. 아마 외국인들은 거기에 자극받아서 뭐 조금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모쪼록 이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더 들어오고 그래서 뭐 저 삼성전자가 62평선을 이렇게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네. 코스피 지수는 22평선을 상향 돌파해서 뭐 그 위에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안정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될 뭐 그런 모습인 네.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빠지는 분위기보다는 반등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제 봉쇄 해제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되었잖아요. 그쵸. 6월 1일부터 해서 이제 봉쇄 해제를 준비해 보겠다 의지가 좀 강하게 어필이 됐는데 아직 6월 1일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동안에 이 코로나 봉쇄령이 최대한 완화되고 또 글로벌 전체적인 공급망이 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예. 쪽도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네.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까지 좀 숨을 이렇게 죽이고 있던 그런 사람들 원래 중국이 크게 보면 뭐 그냥 공산당 이렇게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국도 나름대로 공산당도 계파가 좀 있는데 샹하이방이라는 계파가 있고 공산주의 청년단 그러니까 공청단이라는 계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태자당이라는 계파가 있어요.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 태자당 쪽인데 이 공청단하고 샹하이방하고 이쪽에서 되게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머리를 드는 것 같아요. 그 2위 중국 권력서의 2위 리커창 총리가 이 공청단 쪽인데요. 근데 지금 이 리커창 총리가 상당히 좀 이 시진핑 주석이 하는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반기를 들면서 이런 부분들 저 상하이 봉쇄가 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그 리커창 총리가 좀 관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뭐 그런 관측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짜 좀 풀려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치적인 문제가 끼다 보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뭐 일단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는 오늘 좀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뭐 또 어렵게 또 시장이 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또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탄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커스 EJ 예.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참여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10분 들어오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바로 포커스 EJ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수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수소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오늘도 이 수소 관련해 갖고 좀 말씀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수소는 그런 거죠. 가장 큰 장점이 왜 사람들이 수소 그러고 각국 정부마다 수소를 이렇게 미래 에너지로 생각을 하고 그 정책 추진을 하냐 하면 가장 흔한 원소예요. 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석탄에도 있고, 천연가스에도 있고, 석유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수소 자체만으로는 대기 중에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워낙 가벼워서 1번이죠. 가장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대기 중에 수소 하나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기나 이런 데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소의 저장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내일 관련해 갖고 조금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내일 그 과기정통부 쪽에서 수소기술 개발 로드맵 2.0 공청회를 내일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 나중에 저런 것들 이게 1조가 넘는 금액을 나중에 이 수소 관련해 갖고 좀 지원을 해 줄 겁니다. 자, 생산이나 저장, 활용, 운반 같은 이런 데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돈을 풀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어떤 좋은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온다라면 이 수소 관련주들은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수소법이 국회 상임위는 통과를 했죠.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 글쎄 싸우느라고 또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된다라면 그 부분도 역시 이 수소 쪽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원전을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좀 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전으로 밤에 원전을 이렇게 가동률을 높이고 저녁에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때 남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을 한다라면 이것도 청정수소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수소가 원전이 청정에너지라면 당연히 이 수소도 청정에너지가 되는 걸 거고요. 그 원전으로 만든 수소도 청정에너지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국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 해외 쪽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자, 세계가스총회라는 게 있어요. 세계가스총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총 90개국에 한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쪽에서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에 다 모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소하고 가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수소 나오는 게 우리는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해. 부생수소라고 그 석유화학 공정이나 제철 공정 이런 데서 나오는 부산물로 나오는 그런 수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순도를 높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제를 해서 수소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소의 90%를 천연가스에서 뽑습니다. 이게 수증기 계질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천연가스가 주 성분이 메탄가스입니다. 메탄은 탄소 하나하고 수소 4개의 원자가 모여서 된 게 메탄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증기, 고온 고압의 수증기하고 반응을 시켜요. 그러면 수증기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2O,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붙은 거죠. 그래서 수소 5개를 떨어뜨려내고 그 다음 CO2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건데요. CO2는 이산화탄소죠. 그렇게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
저 23일부터 27일까지 있을 이 총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큰 현안은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린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고 그레이 수소가 있죠. 자, 그런데 방금 설명해 드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 뭐 CO2가 발생되기 때문에 온실가스죠.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레이 수소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레이 수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을 하는 거죠. 탄소를 발생 안 되게 이렇게 따로 포집을 하는 그걸 갖고 CCS 또는 CCU 두 개 합쳐서 CCU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CCS는 뭐 이런 탄소를 포집을 해서 가스정 같은데 이 가스를 뽑아내고 빈 공간 뭐 그런 데다가 저런 걸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CCU 같은 경우는 이 탄소를 뽑아내고 그걸로 탄소를 포집을 해서 그걸로 뭐 어떤 화학 재료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그레이 수소에서 탄소를 잡아내면, 탄소를 따로 포집을 하면 그게 블루 수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현재 우리가 그린 수소로 바로 갈 수는 없어요. 풍력이나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재생에너지 기반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갈 수는 없고 저 블루 수소를 거쳐서 갈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대구 엑스포에서 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기간도 꽤 길게 하죠. 23일부터 27일까지 이 행사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는 또 CCU나 CCS 관련되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오늘은 그 관련주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그래요. 그린 수소는 진짜로 말 그대로 저 재생에너지에서 뽑아내는 거고 지금 가장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 건 저 블루 수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니드라는 종목이 있죠. 이걸 어떤 분은 기업 이름이 유니드인데요. 어떤 분은 해석을 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You need, 뭐 네가 필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일단 이 유니드 같은 경우는 그 탄소 포집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탄소 포집을 하는 거를 그 제품을 지금 SK 머티리얼즈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서 뭐 국가기관에서 그걸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기술 이전을 해준 거죠. 근데 그 키어졸이라는 제품인데요. 그 키어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재료는 탄산칼륨이에요. 근데 이 유니드는 탄소 포집제, 그 키어솔의 주된 부품이 되는 탄산칼륨을 생산을 하는데요. 글로벌 점유율 3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탄산칼륨의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냐면 뭐 우리 저런 것들 비료나 뭐 이런 걸 만들 때도 저 탄산칼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료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 모멘텀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일단 이 유니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자, 여기서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작년에 한 해 동안 1,60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한 58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작년보다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2월, 3월 달, 4월 달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이거는 그 제품 가격 탄산칼륨이나 뭐 염화칼륨 같은 것들 이런 제품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라온 거고요. 자, 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눈여겨봐가면서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유니드, 두 번째 종목은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뭐 이 시간 주로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가 대기환경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이 저 공해 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포집하는 설비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캐시코트렐 쪽에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 관련해 갖고 그 포집 장치 같은 것들 뭐 이 저 대기오염 방지 시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옆에서 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 뭐 5,050원 바닥을 한번 찍고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쭉 눌려 있는데요. 자, 실적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요거 이 유니드 같은 경우도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도 작년에 흑자 전환했어요.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눌려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뭐 차분하게 매직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보면요. 다음 종목은 남해화학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해서 뭐 굉장히 큰 수익을 좀 안겨드린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남해화학이 아마 한 40% 정도 그 이상 아마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쭉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남해화학은 저 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비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거 말고도 모멘텀들이 있죠. 자, 수소 관련된 얘기니까 수소 관련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요. 삼성물산하고 해외 청정수소를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해외 쪽은 뭐 호주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 사막 같은데 뭐 이런 데는 태양광 하기 좋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굉장히 강하게 내려쬐니까 그런 데서는 이 그 태양광으로 청정수소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런 것들 해외에 도입하는 뭐 그런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 반도체형 황산 사업을 진출을 합니다. 반도체형 황산 사업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거는 정말 오늘 제가 요거 어제 봤죠. 어제 보고 실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실적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전년도 1분기에 1분기보다 매출액이 2배가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2배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5배가 늘었더라고요. 자, 우리 비료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잖아요. 뭐 이게 영업이익이 15배 늘어난 회사 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쭉 올라왔다가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눌러주는 그런 국면이 나오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이 비료회사들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가 성수기죠. 왜냐하면 뭐 농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이렇게 비료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2분기까지 성수기인데, 자, 뭐, 2분기까지 이렇게 벌어갖고, 뭐 3분기, 4분기는 적자라는 경우가 원래 코스예요. 비료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인데, 뭐 2분기까지 좀 흑자가 많이 나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그런 좀 전년 동기 비해서 성장을 보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한번 17,000원까지 한번 갔다가 쭉 밀었는데 이게 끝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식량 문제 관련해 갖고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식량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한 3년 정도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면 실적 다 이렇게 겸비한 회사니까 좀 눌러주는 과정 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잡아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추천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관련되는 종목을 롯데정밀화학을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오늘 토픽은 롯데정밀화학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롯데정밀화학은 저 지난번에 수소 얘기하고 막 그럴 때 또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기도 한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롯데정밀화학은 우리나라 국내 암모니아 유통의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모니아 하면 롯데정밀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모니아는 이 수소를 저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물질입니다. 자, 이게 탄소 하나하고 수소 4개가 결합이 되면
요거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가스가 되는 거고요. 질소 하나하고 수소 4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NH3니까 수소가 3개네요. 질소 하나하고 수소 3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암모니아가 되는데요. 자, 거기서 나중에 질소만 따로 떼내면 이 수소가 그냥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수소를 그냥 바로 액화를 시키려면 마이너스 270도가 넘는 극저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암모니아 형태로 이렇게 만들면 운송하기가 굉장히 쉽죠. 마이너스 50도 정도면 이게 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 암모니아 관련해 갖고도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을 중단하면서 이 주력 제품인 ECS 가격이 굉장히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생분해성 수지, 그리고 2차 전지 활물질 같은 것들, 요런 쪽에 신규 사업으로도 개발 중이고요. 자, 지금 제가 요즘 들어서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이런 부분들, 실적 부분들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2020년도 같은 장에는 실적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때는 뭐 그냥 쭉쭉 올라오는 장이었으니까.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 뭐 손절이 필요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다들. 그런데도 그렇게 잘 결행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손절을 안 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적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살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롯데정밀화학도 마찬가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비해서 89.6% 정도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210%가 증가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올라온 것도 없죠. 뭐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다 반납했습니다. 거기다가 수소 모멘텀들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뭐 상당히 좀 이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쵸, 조금씩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테니까 뭐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심대코입니다. 제가 이름을 많이 붙여서 불렀었고요.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를 앞자를 따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아닌데 이제 누구나 심대코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심대코 추천 곧 2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고요. 2년이란 기간 동안에 심대코 언급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대덕전자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 경신을 했었고요. 오늘 급등세가 연출됐는데 사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에서 급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좀 추가가 됐어요. 애플과의 앞으로 협력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새롭게 신고가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일단 주가 흐름 자체를 본다라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점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일단 오늘 대덕전자가 큰 한 건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모두 다 현재까지도 추세가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3분기 시점까지 끌고 가보자라는 스탠스는 바뀌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으로 해서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들의 환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은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이 계속해서 고부가 패키징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피해서 하단에 있는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 낙수 효과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집중하고 있는 이 패키지, 고부가 패키지 쪽에서 심택과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가 모두 다 실적을 크게 당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부가 가치 패키징에 대한 반도체가 얼마만큼 계속 수요가 이어질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주변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가격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램과 낸드 가격에 대한 이 변화가 상이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왼쪽의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1분기에 반영됐을 연초까지의 낸드와 이 디램에 대한 가격 변화고요. 이 때문에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디램에 대한 가격이 현물 가격이 좀 조정권에 있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 5월 달 와서 이 조정을 멈췄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낸드에 대한 가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라면 2분기 때는 사실은 디램에 대한 기판에 대한 실적 공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면요. 지금 전반적으로 심데코가 진행하고 있는 고부가치 패키징 산업이 아무래도 세트 상품에 대한 주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낸드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밖에 이 반도체 가격, 디램 쪽이 아닌 파운드리 쪽에 대한 시장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심데코에 대한 기판 수요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심데코뿐만 아니라 이 대만의 반도체 시장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도표를 한눈에 보시죠. 최근에 와서 이 전반적인 매출에 대한 추이인데 상당히 지금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사도 보도록 할까요? 다음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상승세에 대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이처럼 이제 전반적인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환경이 워낙에 좋은 상태입니다. 반도체를 많이 만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기판도 같이 성장하겠죠. 그리고 PC라든지 서버형에 대한 공급이 커지게 된다면은 세트 상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SSD와 같은 낸드 플래시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낸드 플래시에 대한 가격 변화 잘 지켜지고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유지가 계속 이어질 거라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시장에서 가격 형성뿐만 아니라 상당히 공급망에 대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급망 리스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집중하고 있었던 고부가 패키징 사업들이 심텍이나 대덕전자, 코리아서킷으로 낙수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급망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FC, BGA, 플립칩 기술에 대한 이 기판이 가장 고부가 가치 패키징인데 이 분야 쪽에서 지금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때이고요. 그리고 대덕전자가 가장 또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심텍과 대덕전자, 코리아서킷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심데코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이나 비메모리 쪽, 그 밖에 이 특화된 반도체 기판까지 모두 다 다루고 있는데 일단 심텍 같은 경우에는 디램에 대한 메모리 비중이 좀 큽니다. 그래서 DDR5에 대한 변화를 따라가자라고 얘기 드렸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메모리 쪽에 대한 지향이 큰데 비메모리 쪽에서 FC, BGA에 대한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 기업이 대덕전자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BGA 많이 듣고 계시죠? 플립칩 기술에 대한 패키징인데 지금 대덕전자에 대한 캐파 증설 효과가 그대로 들어올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대덕전자에 대한 그러니까 증설에 대한 뉴스를 좀 더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심텍이나 이 코리아 서킷보다도 아주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덕전자에 대한 포인트를 또 이야기 드렸을 때 삼성전자의 투자와 그 사이클을 아주 잘 따라가는 기업이 대덕전자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FC, BGA와 같은 고부가치 패키징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었을 때 심텍도 코리아 서킷도 좋지만 대덕전자에 대해 힘을 많이 주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데코 추천이 2주년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심텍에 대한 힘을 많이 드리다가 최근에 와서 비메모리, FC, BGA, 플립칩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렸을 때는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더 좋다? 아닙니다. 다 좋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 DDR5에 대한 교체 수요까지 기대해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고부가 가치, 특히나 오늘 새롭게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기 때문에
대덕전자에 대한 대덕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집중해 보겠는데, 이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덕전자가 그동안에 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FC BGA에 대한 매출액 전망입니다.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투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FC BGA에 대한 공급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C BGA에 대한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급증세로 해서 매출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중에서는 지금 플립칩 기술이 가장 하이엔드급이고요. 플립칩 기술에 대한 반도체가 가장 마진이 남는 장사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FC, 그러니까 플립칩 기술 이후에 TSV 기술로 넘어가는 과정도 필요한데, 일단은 FC, 그러니까 플립칩 기술로 했을 때는 향후 몇 년간은 탄탄한 실적 예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요. 메모리 주요 패키징 기판들에 대한 투자 동향입니다. 우선은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삼성전기, LG이노텍 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들에 대한 주력 상품인데, 보통 지금 플립칩 기술로 해서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 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마진율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시장에서 사실은 FC 고마진이지만은 수요에 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공급난이 해소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이들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GA에 대한 FC BGA에 대한 수요가 나오게 되면요, 다른 로우 단계에 있는 반도체 기판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낙수 효과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대덕전자와 심텍과의 좀 차이가 좀 있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FC BGA를 직접적으로 증설을 투자를 많이 해왔고, 심텍 같은 경우에는 FC, 플립칩, CSP를 좀 주력을 삼고 있는데, 사실은 이 플립칩 BGA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CSP까지도 상당히 잘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CS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의 비중보다는 서버 쪽의 비중이 좀 더 큰 수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텍이 예상외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심텍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추이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서버, PC와 같은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 자, 제가 이제 지난해 10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OS가 새롭게 나왔고, 11월 달에 인텔에서 12세대 CPU가 새로 나왔는데, 지난해 나왔던 엘더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PC용 CPU이고요. 지난주에 나왔었던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CPU입니다. 이처럼 이제 PC와 서버에 그리고 OS까지 나온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의 새로운 PC 구매가 이제 막 이어지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라든지 서버 공급에 대한 발주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심텍과 같은 경우에는 이 PC향 또 서버향에 대한 수요가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실적 전환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는데요. 심텍은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대덕전자와 좀 다르게 그러니까 D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큽니다. DDR5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달부터 DDR5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LPDDR5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오긴 했지만 LPDDR5는 스마트폰형 D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PC용 쪽에 서버용 쪽에 DDR5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개인들의 구매력이 생기면서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보다는요, 기업이 대량으로 발주를 내놓으면서 기업들의 그 D램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는데, 기업들에 대한 발주가 제가 지난해부터 예측을 했지만은 올해 5월달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3분기쯤 되면은 완벽하게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2분기, 3분기 때까지 실적에 대한 연속성은 나올 것 같고요.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데코 전반적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도록 하겠는데, 자, 모두 다 이 패키징 쪽에서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에 대한 비중이 좀 적긴 하지만 코리아 서킷은 코리아 서킷의 또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심텍과 심텍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부가 가치의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것.
지금 패키징 공급 맞추기가 더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두 기업에 대한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코리아 서킷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킷은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PC용, 서버용에 대한 수요보다 스마트폰용에 대한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주요 기업들, 특히 중국 쪽에서의 스마트폰에 대한 신제품 출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난해까지는 삼성과 애플 쪽에서는 신제품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신제품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에 대한 이 수요 기대가 사실은 조금 좀 떨어졌죠. 그런데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실적 성장이 워낙에 좀 뒷받침됐었기 때문에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심대코 모두 다 강한 모습 보여줬었고요. 자,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출하량이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와 코리아 서킷에 대한 이 신제품 출시와 이 수요에 대한 도표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신제품이 올해 또 출시될 겁니다. 그러면은 코리아 서킷에 대한 수요 기대해 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대한 보시게 되면은 갤럭시 S의 특정한 이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왼쪽 오른쪽 거의 뭐 같은 자료로 볼 수 있겠지만은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급감이 되면서 코리아 서킷에 대한 실적 변화가 좀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 적극적인 이제 신제품 출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쪽에서의 신제품 출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 또 역시나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심대코 모두 다 기판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종목 모두 다 좀 이 주가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심대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대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 2주 뒤에 맞는다고 했었어요. 우선은 2020년도 6월달, 7월달부터 소개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 뭐 늦으면은 뭐 7월달쯤 되면은 정말 제가 심대코 추천 2주년이 됩니다. 예, 그동안에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선에서 58,000원대까지 올라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올라오면서도 안 판다라는 얘기 했어요. 제가 방송에서 전문가가 안 팝니다라고 말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안 팝니다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주가가 신고가 가고 난 다음에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지수 따라서 움직임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올해도 서프라이즈 예상을 합니다. 자, 대덕전자는 지금 오늘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을 했습니다. 앞단에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보이긴 했었지만은 안 판다라는 말을 계속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빠르게 회답을 해줘서 신고가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알려드리겠지만은 FC BGA, 그러니까 플리츠 BGA 같은 기술 때문에 대덕전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J라든지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지금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신고가까지 나왔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분들이 수익 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코리아 서킷가 조금은 높이상으로 했을 때는 좀 부진한데 아직 출발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큰 시각에서 2년 동안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큰 움직임으로 올라와 있지만 신제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대한 추이에 대한 부분들 본다면 올해가 기회가 될 수 있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에 대한 자회사 기획, 이제 그 관계회사들에 대한 계열사에 대한 관계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모두 다 올해는 흑자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 그룹 안에서의 수직 계열화된 모멘텀까지도 기대해 보시면은 코리아 서킷도 앞에 심택, 대덕전자 못지않게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심데코라는 이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나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심데코라는 이름을 쉽게 부르지 않을까, 불러오고 있으시죠? 네, 일단은 모든 분들이 심데코로 수익을 잘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역시 뭐 수소 관련되는 그 쪽에서 뭐 하나를 좀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그린 케미칼입니다. 자, 아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 열리는 세계 가스 총회, 그쪽에서 주된 의제는 CCUS가 될 것 같습니다. 뭐 CCU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거를 탄소를 포집해서 어떤 재활용하는 거고, CCS는 가두는 거고, 뭐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그린 케미칼은 국제 과제를 통해서 CO2 재활용에 대한 이 CCU 기술을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국제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보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이 생산하는 제품군, 그러니까 계면활성제 같은 거를 주로 생산을 하는데요. 자, 뭐 이 말이 어렵죠. 될 수 있으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계면활성제는 비누 만드는 거,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계면활성제를 주로 만드는데, 뭐 요거는 어떤 계면활성제하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산업에 그렇게 많이 종속되질 않아요. 많이 치우치질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특정 산업에 많이 거기 영향을 받는다라면, 그쪽 산업이 좀 안 좋아져 버리면 나도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이 뭐 그린 케미칼이 만드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상당히 좀 안정성이 높은 그런 게 강점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대산에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300억 규모로 생산시설, 저장시설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 증설을 하는 거는 왜 증설을 할까요? 야, 이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구나, 내가. 물건을 좀 더 만들어야지. 그런 이유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내년도에 이 증설을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내년 4월 달에 완공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수소하고 관련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매출에는 이 수소 관련 매출들은 포함이 돼 있지 않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CCS, 뭐 CCU 이런 쪽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수소 경제로 가려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는 현재 있는 매출에서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실적만 보더라도 엄청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해왕만큼 그렇게 엄청나진 않아요. 그렇게 엄청나진 않는데, 자, 요거를 지금 실적을 살펴보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48.48%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81.73%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이렇게 보면요, 지금 6분기 연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추세다라면 이 잠깐 작년에 나온 실적들을 보면 작년에 온기 동안 매출이 뭐 한 2,800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09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추세로 나간다라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벌 거예요. 작년보다 실적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거고,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시가총액 2,299억, 그러니까 2,300억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시가총액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죠. 대상 공장을 증설을 한다고 지금 300억을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내년 4월 달에 완공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고, 올해 실적보다 내년도 실적이 훨씬 좋을 겁니다. 거기다가 수소, CCU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까지 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뭐 향후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 뭐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지면 지금 주가 자체는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크게 보면
옆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작년보다 주가가 막 계속해서 좀 밀렸죠. 재작년보다 작년이 실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이렇게 급등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급등한 건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재작년에 말에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도 주가는 그때보다 반토막이에요. 자, 지금 뭐 반토막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주봉인데 옆으로 이렇게 쭉 횡보를 하면서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일봉 상태에서도 보시게 되면 지금 122평선, 62평선, 22평선. 자, 요런 재반 이평선들이 거의 한 군데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좀 있으면 이게 어디로든 이렇게 움직일 텐데 실적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그다음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가는 8,7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손절가가 9,700원으로 나오는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TCK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재 회사이기도 하고요. 일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 향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소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신소재에 대한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TCK가 만들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시장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기업에 대한 성장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챙겨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식각용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소식이 나오면은 TCK와 같은 소모품 기업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수요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삼성전자가 P2, P3 가동을 풀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P3 풀가동 가는 시점에서 P4 계획이 나온다라면은 아마도 시장에서 캐파 활용에 대한 모멘텀이 선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흐름이 예측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까지는 출발하지 않은 상태라서 주가 접근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추이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력 사업인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요. 그 밖에 다른 소재에 대한 수요까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매출의 추이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도 보도록 하겠는데 정말 끊임없이 올곧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장기 성장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는 다른 반도체들 대비해서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지금 최근 10년의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올라왔고 꾸준하게 위치에 대한 이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중 고점 위치보다는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중바닥, 크게 보면은 쌍바닥을 만든 위치이기 때문에 주식 접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 접근은 시초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소와 돌파를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차적으로 했을 때 전고점 돌파를 먼저 볼 것이고요. 1차적 목표가는 16만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2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시간이 약간 남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TCK가 저거 탄화규소 링, 그러니까 SiC 링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요거를 하나머티리얼즈 쪽도 네. 그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겹치지는 않나요? 두 기업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추천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TCK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안정적인 사업 구조 가지고 있고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저는 선두를 지키고 있는 TCK도 좋고 후발주자인 하나 머티리얼즈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두 회사가 좋아질 수 있는 시장의 환경,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환경이라면은 소모품은 계속 소모되니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가 공정이 사실은 한 번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차세대 반도체들이 모두 다 미세 공정화, 나노 반도체화 하다 보니까 공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던 것이 하나 만들 때 하나 들어가던 것이 4개, 5개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사용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네. 좋죠. 네, 이쪽 굉장히 좋죠. 친구들이. 네, 꾸준하게 소모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모품이라서 네. 계속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렇죠.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기 전까지는 계속 수요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네. 자, 뭐 오늘도 좀 시청자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소통도 드리기도 했는데, 자, 뭐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 쪽에는 뭐 제가 또 대답도 글로도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뭐 계속 앞으로도 계속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